안녕하세요. 문화적 심리학 통일연구소장 심리학자 심진섭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나라에 굉장히 상상을 못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거의 저 같은 경우는 공황에 빠졌었는데 저뿐만이 아닐 겁니다. 많은 분들이 굉장히 놀랐죠. 물론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그 주제를 준비하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죄송스러운 마음을 금치 못하고 겨우 이제 마음을 수습해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이번 주 주제는 바로 뭐냐면 북한이 정말 무너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이 무너지고 있는데 정말 우리는 숙맥 속에 들어왔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18일 날 미국의 빅터 차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한국인 석좌 교수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뉴욕에서 열린 코리아 소사이어티 주최 대담에서 우리나라는 이제 통일이 언제 올 것인가를 이제 얘기했겠죠. 그때 한반도 통일은 아마 갑자기 올 것이다. 지난 대통령들이 연착륙을 굉장히 시도를 많이 했지만 결코 연착륙 형태로 오지 않을 것이다. 보수와 진보가 어느 쪽이 정권을 잡든 정말 통일을 대비할 필요가 있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굉장히 과학적인 주장입니다. 1국가 2체제, 김대중 대통령이 주장했었죠.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장이죠. 그 다음에 30년에 걸친 점진적인 통일은 결코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최근 상황이 굉장히 그렇게 급박하게 돌아가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한국은 항상 위기가 있었고 다시 균형되게 발전됐고 다시 위기가 오면 다시 균형되게 발전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아주 도전적이고 아주 굉장히 굉장히 이제 열정적인 나라다라고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북한 정권 세습 정권이 종말하는 것이 바로 이제 한반도의 통일이다. 그렇죠. 갑자기 올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우리나라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이 어떻게 통일을 대비하고 있는가가 가장 큰 숙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문화적 심리적 통일 그리고 여러분들이 함께 들어주시고 공감해 주시는 이 주제가 바로 우리 국민들이 할 문제 1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국의 통일이 일어난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분은 봤어요. 하나는 세습 정권이 이제 종말을 해서 그 다음에 북한 주민들이 중국 국경을 이제 통해서 넘어간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이 이제 붕괴된다고 봤는데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그 사항이 뭐죠? 우리 휴전선 쪽으로 탈북할 것이다 라고 봤었죠. 아무튼 북한이 이렇게 힘든 것은 사실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북한의 현실은 북한을 떠나는 20대 30대 엘리트들이 많다 적다? 굉장히 많죠. 폭탄 테러라든가 아사자가 급증하고 있다. 그 다음에 들끓는 민심과 북한 내부의 폭풍 전야다라는 그런 유언비어는 분명히 아니죠. 그런 보도들도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다급한 군들이 술렁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김정은이 어때요? 최대 위기에 처해 있다. 아마 김정은이가 군부대 방문을 자주 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핵과 미사일 개발에 쏟아붓는 그것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거지죠. 굶주려 있죠. 어떻습니까? 굉장히 피폐한 상황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북한의 현실이죠. 그런데 최근에 어떻습니까? 4월 14일 날인가? 그럴 겁니다. 그때 북한의 이제 화성 2단계 산림주택, 옛날에 아파트를 짓고 그랬었는데 이제 산림주택을 짓는 거예요. 그거 짓는다고 그러죠. 이것은 바로 뭐냐면 2021년 1월 8일, 1월일 거면 그때 8차 당대회에서 향후 5년간 평양에 매년 1만 가구씩 주택을 건설해서 5만 가구의 주택을 건설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해서 시작했죠.
쭉 진행되면서 작년 4월에 송화거리, 그 다음에 이제 또 화성지구 1단계에 각각 1만 가구 주택을 준공을 했죠. 그리고 이번에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화성지구 2단계죠. 2단계. 여기는 이제 산림주택이에요. 산림주택을 짓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김정은의 역점 사업이에요. 어디에만? 북한 전체다? 아니다. 평양에만. 그렇죠. 그리고 산림집 배정을 누구한테만 한다? 영웅. 그들이 말하는 영웅이겠죠. 전쟁, 노병, 영예 군인, 제대군관, 교원, 과학자, 기술자 등 이런 사람들한테만 배정을 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그 김정은이 흔들리고 있는 북한을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돼요. 그리고 이 산림집 건설은 바로 뭐냐면 김정은이 낙후된 주거시설을 개선해서 체제 결속을 도모하고 민심을 그나마 이제 평양 민심을 다스리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정말 북한이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판단이 돼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살 준비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성이 침묵하고 거짓이 참이 되고 변명이 사과로 받아들여지는 시대를 살고 있죠. 그 시대가 뭐예요? 바로 숙맥의 시대라고 해요. 숙맥. 그 사마천에 사기에서 이제 진시황 본기에서 전하는 위록지마, 지록유마,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하는 거죠. 사슴을 가리켜 지록유마에 나오는 고사를 여러분들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리분별 못하고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죠? 우리는 어이구 이 숙매가 이르죠. 숙맥의 사전적 의미는 바로 뭐냐면 콩숙자입니다. 콩숙. 맥은 보리 맥자죠. 그래서 보리와 콩을 구분도 못하는 그 바보 같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숙맥불변이 바로 그 얘기인데 그 뒤에 이제 글자가 생략돼서 숙맥이라는 표현이 됐죠. 그래서 이제 이게 숙맥불변이라는 말은 중국 문헌 좌전에 등장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상식과 비정상을 구분하지 못하고 욕과 평상을 구분하지 못하며 옳은 것과 그런 것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더욱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얘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그 진시황이 죽습니다. 진시황이 죽고 나니까 어때요? 그 아들 이제 호해가 있어. 호해가 황제의 자리에 올랐을 때 그의 곁에 환관인 조고가 있어. 조고. 간신의 대명사입니다. 간신의 대명사. 그래서 조고는 어떻습니까? 진시황의 그 가장 무능한 아들 호해를 왕으로 앉혀놓고 어땠습니까? 자신의 권력을 마음대로 행사했죠. 그리고 이제 자신의 권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그 만조 백관들이죠. 많은 신하들을 그 모아놓고 뭐라고 그러냐면 조정에 불러놓고 사슴을 뭐죠? 사슴을 황제에게 바칩니다. 바치면서 뭐라고 그래요? 폐하 말입니다. 그랬죠. 말. 그러니까 호해가 뭐라고 그랬어요? 어찌 사슴을 말이라고 하지? 라고 하니까 호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신하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 부리로 나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 부리는 침묵파였죠. 분명 말이 아닌 것을 알고 있었지만 잘못 말을 하면 어떻게 돼요? 죽겠죠. 그러니까 이제 기회주의자죠. 침묵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사슴파, 충신파죠. 사슴이지 왜 말이 될 수 있는가? 라고 해서 정말 정직하게 대답한 충신파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또 하나 누구예요? 아주 숙맥파가 있어. 숙맥파. 말이 아닌 것을 알고 있었지만은 조고한테 죽겠죠. 그러니까 어때요? 말입니다. 라고 했겠죠. 그러니까 조고가 어떻게 듣겠어요? 나머지 파들은 다 죽여버리고 말입니다 한 그 자기 숙맥들만 데리고 정치를 임했었겠죠. 그렇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이제 저기입니다. 드디어 이제 숙맥의 시대가 열렸겠죠. 숙맥 시대는 어떻습니까? 대체로 주민들이 현재로 따지면 국민들이 좀 약간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무지해서 그런데 한 1년, 2년 빠르면 뭐 몇 달 안에 이루어지죠. 전부 다 어떻게 됩니까? 그 진나라는 그야말로 그 이후에 2년 이내에 망했어요. 전복됐습니다.
그때 등장하는 것이 항우하고 이제 유방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가 이제 바로 이제 끝나죠. 이런 것들이 이제 끝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이 가장 그때 당시에 이제 혼란 시대가 이 숙맥의 난맥상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크겠죠. 피해가 무지무지하게 큽니다. 상상 못한 일들이 벌어지죠. 죄 지은 자가 죄를 안 받아요. 잘못한 사람이 벌을 안 받습니다. 그리고 잘하는 사람들이 묻혀요. 이런 시대가 바로 그래요. 왜 그럴까요?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식은 몰락하고 비정상이 정상으로 둔갑을 하죠. 이런 도술이 성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혹세무민으로 사람의 정신을 마비시키죠. 그들이 주머니를 터는. 그래서 전부 다 사회주의자들이 바로 이 자들입니다. 자기들밖에 이 속을 안 지켜요. 나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그들을 자르는 좀비 같은 무리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죠. 어떻습니까? 그 교주의 말에 따라서 구호에 맞춰 절규하고 거품을 물고 욕을 해야 되고 그러죠. 정말 한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죠. 이념이 사람을 잡아먹었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관념이 현실을 가린 숙맥의 난 지속적으로 펼쳐지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 인류 역사는 되게 숙맥의 난이 계속 들끓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서양에서는 르네상스가 있었죠. 그래서 개혁을 했죠.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결국 실패를 해요 또. 그리고 동해에서는 어때요? 동해에서는 성리학이 등장을 합니다. 등장을 해서 이성을 기초로 숙맥의 난을 평정하려고 하지만 어떻게 됐어요? 평정되는 듯 하다가 다시 이제 또 반복되죠. 그렇습니다. 아마 진실을 따르는 것이 팩트를 따르는 것이 정말 인간에게는 너무 과분한 이상인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정말 이 상황을 지난주에 제가 맛봤어요. 저뿐만이 아니죠. 우리나라 대부분의 정말 충신파 이런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이런 맛을 봤을 겁니다. 그래서 다행인 것이 이번 총선에서 약 46%가 보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숙맥의 난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주제는 북한이라든가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이 정말 잘못된 것을 여러분들께 고발하고 말씀드리고 있었었는데 이제는 주제를 좀 약간 변형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숙맥의 난의 필요 충분 조건이 바로 뭐냐면 선전선동이에요. 선전선동에 의해서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숙맥이 됩니다. 그래서 선전선동의 실체를 분석하고 필요에 따라서 북한이라든가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의 역할이라든가 행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제가 굉장히 격양돼서 여러분께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도 정말 숙맥의 난을 평정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충성스러운 우리 국민들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